여러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3년임을 결정을 했잖아요. 말이 5년 동안 3년임이지 1인 독주 체제가 되니까 이것은 뭐 장기 집권, 영구 집권, 종신 집권이라고 해도 저는 가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그야말로 화달짝 놀라기도 하고요, 공포에 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시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홍콩 항생지수 10월 24일 하락률입니다. 3.36%입니다. 거의 금융위기 때만큼 떨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3.36%까지 떨어지면 이것은 뭐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충격이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홍콩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이제 홍콩은 사회주의의 어떤 도시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제 홍콩의 자유는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떨어진 거 한번 보세요. 이게 7월 26일만 하더라도요, 2905.88을 기록을 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가요. 3개월 사이에 지금 15,180.69를 기록했습니다. 10월 24일 하루에만 6.36%가 떨어졌고요. 이게 3개월 사이에 떨어진 그 수치를 말하면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위기라는 게 진짜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시진핑의 어떤 일단 1인 어떤 독주 체제가 굳혀지니까요, 제2의 푸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제2의 푸틴이라면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시진핑은 적어도 2027년 이전에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런 가정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 말입니다. 시진핑의 앞으로의 5년은 전신외각이라는 거예요. 전신외각. 전신외각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엄청난 위기 속에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시장 지표는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국의 경제성장률 3분기 경제성장률을 이게 발표를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기됐는데 알고 봤더니 3.9% 성장했다는 거야.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이게 3.9%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뭐 3.3% 전망하는 데도 있었고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3.2%까지도 성장한다 이런 전망까지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9% 성장은 굉장히 시장의 전망치보다 웃돌았잖아요. 블룸버그도 3.3% 이야기했고요. 로이터도 3.4%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보다 0.6%포인트 아니면 0.5%포인트가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2분기에 0.4% 성장하는 데 거쳤던 거. 상하이를 봉쇄하니까 0.4% 성장하는 데 거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9%라는 숫자는 그나마 선방한 숫자다. 그래서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경제 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나 하면요, 리커창 경제부총리가 지금 퇴임을 하게 됐잖아요. 이 시장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리창이 이제 그 뒤를 잇는데 과연 리창이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다의 방점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은요, 공동 부유를 지금 정책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공동 부유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국영기업을 더 늘려서 돈을 벌어서 인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그러면 민간기업은 그만큼 위축이 되겠죠. 시장경제는 그만큼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면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국유화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게 시장 경제 완전히 반대되는 계획 경제. 다시 말해서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공부론인가요? 공부론. 선부론이죠. 선부론. 선부론을 먼저 단행하겠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부유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덩샤오핑이 더 선부론이었죠. 덩샤오핑이 선부론이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폈고요. 마오쩌둥은 이게 공부론일 겁니다. 공부론. 맞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봤다. 공동 모두가 부자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시장은 얘기합니다. 리창 체제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동부유를 기치를 내걸고 시장의 성장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중국 공산당에서 내세운 것은 5.5%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예요. 현재까지 3.9%가 성장을 해서 현재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합쳐보니까 3%입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5.5%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달성을 하려고 하면 4분기에 10% 성장을 해야 되는데 10% 성장은 어렵거든요. 지금 성장하는 어떤 속도를 보면.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중국의 어떤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인 성장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마이너스 11.1%였고요. 2022년 5월에는요 6.7%였어요. 그럼 6월부터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라는 게 쭉 떨어지면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V자 반등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지금 6월에는 3.1%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7월에는 2.7%, 8월에는 5.4%, 9월에도 2.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소매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내수거든요. 내수가 이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더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지금 부동산은요. 중국 경제 성장률의 30%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데 악화일로입니다. 상황이 나빠요. 70개 도시의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신규 주택가격을 산정을 해보면 9월에 0.2%, 0.28% 떨어졌습니다. 1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13개월 연속 하락세. 기존 주택가격도 떨어집니다. 9월에 0.39% 빠졌습니다. 2014년 이후로 최대 하락폭입니다. 여기에다가 고용지표도 나빠요. 고용지표도 9월에 도시실업률이 5.5%고요. 청년실업률은 17.9%예요. 굉장히 나쁘죠. 이게 여러분 중국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수출입니다. 수출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지금 수출이 늘어날 때 중국의 수출은요. 16.7%, 5월에 그렇죠. 6월엔 17.9%, 7월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8%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8월에 7.1%까지 떨어지더니요. 9월에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나쁘죠. 수출도 나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투자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가니까 중국 경제의 타격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된다. 결국은 말입니다. 시진핑 체계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게 1인 독주 체제가 됨으로 해서 시장 위기는 더 커진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2027년까지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는 그 발상, 그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아주 최악의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라는 것이 남북 전쟁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안보에 대한 어떤 심각성 충분히 느끼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재빨리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